너 이등병 맞냐? 왜 이렇게 군기가 빠졌냐? 정적이 흘렀다. 모든 병사들이 그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사실 그는 단순한 신병이 아니었다. 박태식 사단장의 아들이자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소이였다. 그리고 오늘 그 숨겨진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장 낮은 계급으로 위장해 진실을 찾아 나선 젊은 장교의 이야기다. 3대에 걸친 군인 집안의 자부심을 걸고 시작된 그의 은밀한 조사. 과연 그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도 울리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다. 갑자기 생활관 안에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또 침대에 실수했네. 20살 김진우 이병이었다. 지방 시골 출신으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순박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야뇨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백성재 병장이 김진우의 이불을 걷어내며 심하게 꾸짖었다. 이 녀석아, 20살 먹고도 또 이러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신병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김진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침대 맞은편에서 지켜보던 박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다. 박도연 22살. 겉으로는 평범한 이등병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전혀 달랐다. 그는 박태식 사단장의 외아들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신임 소위였다. 할아버지 박상호 예비역 중장까지 3대가 모두 별을 단 명문 군인 집안의 자부심이었다. 일주일 전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박태식 사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들아,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겠다. 무엇이든 명령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부대에 심각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하지만 간부들 중에 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공식 조사가 어렵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분간 신분을 숨기고 이등병으로 위장 전입해서 직접 조사해달라.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매우 힘들 거다. 견딜 수 있겠느냐? 박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김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있었다. 백성재 병장이 다가와서 말했다. 야, 손 떨지 말고 똑바로 들어.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작냐? 말을 못하냐? 김진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죄송합니다. 백성재 병장이 김진우를 밀쳐내는 순간 밥그릇이 엎질러져 밥과 국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내 손이 미끄러졌네. 빨리 치워. 김진우는 울음을 참으며 바닥에 엎드려 밥알을 주었다. 주변 병사들은 모른 척했다. 박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꾹 참았다. 반드시 이놈들을 처벌하겠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다. 5km 구보 훈련이 시작됐다. 박도연은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하지만 사관학교에서 단련된 철저한 체력 관리는 감출 수가 없었다. 다른 신병들이 헉헉거릴 때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 최연우 상병이 박도연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는 대대장의 아들로 아버지 백으로 군대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야, 박도연. 너 체력이 왜 이렇게 좋아? 고등학교 때 육상부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육상부? 그런데 자세가 좀 이상한데. 일반 달리기가 아니라 군사 훈련 받은 사람 같아. 박도연이 당황했다. 그냥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최연우 상병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봤다. 이상하네. 나중에 더 지켜봐야겠어. 한편 소대장 윤진호 대위는 사무실에서 딴짓만 하고 있었다.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거나 개인 사업 전화를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대위님, 잠깐 상담 요청드립니다. 뭔데? 바쁘니까 빨리 해.
김진우 이병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진호 대위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런 건 병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는 더 중요한 일이 많아. 하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야, 신병이 감히 간부한테 지시하냐? 당장 나가. 박도연은 분노를 참으며 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였다. 그날 밤 박도연은 몰래 휴대폰으로 일지를 작성했다. 첫째 날 관찰 결과 백성재 병장의 지속적 가혹행위 확인, 윤진호 대위의 직무 방기 확인, 추가 증거 수집 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 순간 생활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그만해주세요. 김진우의 목소리였다. 박도연이 급히 달려갔다. 백성재 병장이 김진우를 억지로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너 같은 놈은 제대로 맛을 봐야 해. 박도연이 뛰어가려 했지만 다른 고참들이 막았다. 야, 신병이 어디 가려고? 그냥 지나가려고요. 지나갈 일 없어. 돌아가. 박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김진우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매일 아침마다 백성재 병장의 트집 잡기가 시작됐다. 김진우, 세수는 제대로 했냐? 네, 했습니다. 얼굴에 때가 남아있네. 다시 가서 씻어와. 김진우가 다시 세수를 하고 왔다. 이번엔 이 닦기를 제대로 안 했네. 또 가서 해와. 이런 식으로 1시간을 괴롭혔다. 다른 병사들은 일찍 아침을 먹는데 김진우만 굶어야 했다. 점차 다른 신병들도 김진우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이병갑이 말했다. 진우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찍혀서 혼나잖아. 이병을이 말했다. 좀 알아서 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김진우는 점점 고립됐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다. 어느 날 밤 김진우가 박도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형, 나 정말 못 견디겠어. 뭐가? 매일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게. 집에 가고 싶어? 김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한테 전화도 못하고 매일 혼나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박도연이 김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조금만 더 견뎌봐. 곧 좋아질 거야. 정말? 내가 약속할게. 한편 최연우 상병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훈련 시간에 박도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무기 분해 조립 시간이었다. 박도연은 일부러 서툰 척했지만 손놀림이 너무 정확했다. 야, 박도연. 너 정말 이상해. 왜요? 무기 다루는 솜씨가 신병 같지 않아. 어디서 배웠어?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최연우 상병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말투도 이상하고. 너 진짜 뭐야? 그날 저녁 최연우 상병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박도연이라고 검색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박태식 사단장이라고 검색했다. 여러 기사가 나왔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다. 박태식 사단장의 아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최연우 상병의 눈이 번뜩였다. 설마 그 박도연이? 박도연은 매일 밤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백성재 병장의 가혹행위 장면들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윤진호 대위가 근무 시간에 개인 업무를 보는 모습도 기록했다. 어느 날 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김진우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백성재 병장이 또 괴롭혔던 것 같았다. 박도연이 몰래 다가가서 상황을 지켜봤다. 백성재 병장이 말했다. 김진우, 오늘부터 부모님한테 전화 금지다. 왜요? 그럴 권리가 있으신가요? 권리? 내가 감히 나한테 권리를 논해? 백성재 병장이 김진우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일주일 동안 압수다. 집에 연락하고 싶으면 내 허락을 받아.
김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박도연은 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수가 일어났다. 최연우 상병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야, 박도연. 뭐 하는 거야? 박도연이 깜짝 놀라 휴대폰을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방금 촬영하고 있었잖아. 최연우 상병이 박도연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박도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체포술이 나온 것이다. 박도연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최연우 상병의 움직임을 제압했다. 완벽한 방어 기술이었다. 나. 박도연이 깜짝 놀라 손을 놨다. 큰 실수를 했다. 최연우 상병이 손목을 비비며 말했다. 야, 너 뭐야? 일반인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죄송해요. 그냥 놀라서. 놀라서? 이건 전문 격투술이잖아. 최연우 상병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너 절대 평범한 신병이 아니야. 그날 밤 최연우 상병은 더 깊이 조사했다. 박태식 사단장의 아들 사진을 찾아봤다. 몇 개의 기사에서 졸업식 사진을 발견했다. 역시 그놈이구나. 최연우 상병이 흐뭇하게 웃었다. 이거 재미있겠는데. 다음 날 아침 최연우 상병이 박도연을 불렀다. 야, 박도연. 나랑 잠깐 얘기하자. 무슨 일이에요? 너 박태식 사단장 아들 맞지? 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다고? 어제 그 격투술은 뭐였어? 그리고 생년월일, 키, 심지어 얼굴까지 똑같은데? 최연우 상병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인터넷 기사였다. 이제 선택해. 내 말을 들을 거야. 아니면 내 정체를 모든 사람한테 알릴 거야? 박도연은 궁지에 몰렸다. 최연우 상병의 협박이 시작됐다. 앞으로 내 말만 들어. 그리고 김진우 그놈한테는 절대 개입하지 마. 왜 그래야 하는데요? 재미있잖아. 사단장 아들이 내 밑에서 굽신거리는 거. 최연우 상병이 비웃었다. 거부하면 바로 내 아버지한테 연락한다. 아들이 신분 숨기고 여기서 뭔 짓 하고 있다고. 박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심부름부터 해봐. 그날부터 박도연은 최연우 상병의 노예가 됐다. 빨래, 청소, 심지어 개인 심부름까지 모든 것을 해야 했다. 야, 박도연. 내 구두 닦아놔. 네. 그리고 PX 가서 음료수 사와. 네.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렸다. 이병갑이 말했다. 박도연 제가 왜 갑자기 저래? 이병을이 말했다. 최연우 상병한테 약점 잡힌 것 같아. 하지만 박도연은 견뎠다. 오히려 이 시간을 이용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최연우 상병이 다른 병사들을 괴롭히는 장면들도 촬영했다. 윤진호 대위가 근무 시간에 사적인 모임을 갖는 장면도 기록했다. 어느 날 밤 김진우가 박도연에게 다가왔다. 형, 괜찮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는 괜찮아. 형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김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차라리 내가 그만둘까요? 그럼 형도 편할 텐데. 박도연이 김진우를 꽉 잡았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곧 다 끝날 거야. 정말요? 그래.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대화를 최연우 상병이 엿듣고 있었다. 다음 날 최연우 상병이 박도연을 불렀다. 야, 박도연. 어제 김진우랑 무슨 얘기했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곧 다 끝날 거야 라고 했잖아. 뭐가 끝난다는 거야? 박도연이 당황했다. 그냥 군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는. 거짓말. 너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최연우 상병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이제 진짜 확인해 봐야겠네. 무슨 말이에요? 김진우를 더 괴롭혀. 내가 직접. 박도연이 충격을 받았다. 그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그럼 지금 당장 내 정체 폭로한다. 최연우 상병이 휴대폰을 들었다. 선택해. 김진우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임무 실패하거나. 박도연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날 밤 박도연은 심한 고민에 빠졌다. 김진우를 괴롭힐 수는 절대 없었다. 하지만 임무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새벽 2시 박도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긴급 연락을 했다. 아버지, 박도연입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냐? 이런 시간에. 조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노출될 위기입니다. 박태식 사단장의 목소리가 긴장됐다. 어떻게 된 거냐? 최연우 상병이 제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지금 협박을 받고 있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느냐? 네, 충분합니다. 백성재 병장의 가혹행위, 윤진호 대위의 직무방기,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박태식 사단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끝낼 때가 됐구나. 내일 오전에 헌병대와 함께 가겠다. 아버지만 오시는 건가요? 아니다. 할아버지께서도 함께 오신다고 하셨다. 박도연이 놀랐다. 할아버지까지요? 이번 일은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셨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들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맨 앞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달린 고급 승용차가 있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이병갑이 말했다. 저게 뭐야? 감찰단이야? 이병을이 말했다. 저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 봐. 무슨 큰일 났나? 아침 조회 시간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장병이 집합했다. 윤진호 대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상급 부대에서 특별 점검을 나왔다. 모두 긴장하고. 그 순간 박도연이 대열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박도연에게 집중됐다. 윤진호 대위가 화를 냈다. 이등병이 뭐 하는 거야? 당장 제자리로 들어가. 박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다. 보고합니다. 박도연 소위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자입니다. 연병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백성재 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최연우 상병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박도연이 계속 말했다. 지난 한 달간 국방부 특별 지시에 따라 이 부대에 위장 전입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부대 입구에서 박태식 사단장이 나타났다. 뒤따라 헌병대원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게 만드는 인물이 나타났다. 박상호 예비역 중장이었다. 3대 군인 집안의 어른이 직접 나선 것이었다. 박태식 사단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모든 장병은 그 자리에 정지하라. 지금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백성재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조용히 해라. 박태식 사단장이 박도연을 바라봤다. 박도연 소위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 박도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사단장님, 지난 한 달간 수집한 증거입니다. 김진우 이병에 대한 백성재 병장의 지속적인 부적절한 행위, 윤진호 대위의 직무방기, 그리고 최연우 상병의 협박 행위까지 모든 것이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병대장이 앞으로 나왔다. 백성재 병장, 최연우 상병, 윤진호 대위. 부적절한 행위 및 직무방기 혐의로 긴급 연행한다. 백성재 병장이 절규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최연우 상병이 박도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놈이 처음부터 속인 거잖아요. 이건 불공정해요. 윤진호 대위가 변명했다. 저는 그냥 업무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냉정하게 그들을 끌고 갔다. 이때 박상호 예비역 중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나는 박상호 예비역 중장이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오늘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 박상호 중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군인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자들이 있었다. 동료를 보호하고 약자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다. 박상호 중장이 박도연을 바라봤다. 내 손자가 계급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동료를 지켜냈다. 박도연 소위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우리 집안의 자부심이다. 박상호 중장이 모든 병사들을 둘러봤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두 명심하라. 김진우가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했다. 보고합니다. 박도연 소위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병갑이 말했다. 박도연 소위는 저희를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병을이 말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태식 사단장이 만족스러워했다. 좋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일주일 후 부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새로운 소대장 김정민 중위가 부임했다.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간부였다. 김정민 중위가 말했다. 앞으로 이 소대에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병사는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것이다. 훈련은 엄격하게 하되 인격 모독은 절대 없을 것이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다. 새로운 분대장들도 부임했다. 모두 인격적이고 실력 있는 간부들이었다. 김진우는 의무대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왔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도 회복됐다. 김진우가 박도연에게 말했다. 소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박도연이 미소 지었다.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돼. 계급은 계급이고 우정은 우정이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계속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어느 날 저녁 김진우가 박도연에게 말했다. 소희님, 저도 언젠가 소희님 같은 장교가 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 너는 이미 많이 성장했어. 정말요? 그래.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병갑이 말했다. 소희님, 저희도 나중에 간부 되면 소희님처럼 할 거예요. 이병을이 말했다. 정말 존경합니다. 박도연이 모든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한 팀이야. 계급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도와가며 강한 부대를 만들어보자. 며칠 후 상급 부대에서 시차를 나왔다. 군단장이 직접 방문했다. 군단장이 병사들에게 물었다. 요즘 부대 생활은 어떤가? 김진우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보고합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왜 그런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동조했다. 간부들이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주십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군단장이 만족스러워했다. 훌륭하다. 이런 부대가 진짜 강한 부대다. 그날 저녁 지역 언론에서 취재를 나왔다. 기자가 박도연에게 물었다. 소희님, 이번 일에 대해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동료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 좋은 군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여러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 3대 군인 집안의 자부심, 박도연 소위 약자 보호하는 진정한 군인 정신 구현, 위장 전입으로 부대 비리 척결 화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런 군인이 있어서 든든하다. 진짜 리더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 마지막 날 밤 박도연은 생활관에서 병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김진우가 말했다. 소희님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이제 당당하게 앞만 보자. 이병갑이 말했다. 저희가 간부가 되면 소희님처럼 하겠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새벽이 밝아왔다.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더 좋은 군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늘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밝게 빛났다. 앞으로도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군인이 되겠다. 우리 3대 군인 집안의 자부심을 계속 이어가겠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모든 것이 달라진 부대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박도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정의와 용기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